이번 시간부터는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인포그래픽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까지 하는 프로젝트가 될 건데, 우리가 만들 것은 인포그래픽을 이용을 해서 나를 표현하는 것, 즉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라고 한다면 사진을 넣고 그리고 나에 대한 설명을 글로 쓰고 보통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디자인과에 다니는 학생이기도 하고 앞으로 졸업을 해서 디자인 회사에 취직하거나 할 때도 기본적인 형태의 그런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뿐만 아니라 내가 독창적으로 디자인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까지 일러스트를 이용을 해서 인포그래픽 작업을 할 건데, 먼저 우리가 인포그래픽이 무엇인지, 인포그래픽에서 컬러 계획과 또 여러 예시들을 먼저 다 같이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포그래픽이란 인포메이션 그래픽스의 줄임말이에요. 정보, 데이터,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표지판이나 지도, 기술 문서 등에 사용이 되고 컴퓨터 과학, 통계학 등의 개념적 과학적 정보를 쉽게 알기 쉽게 시각화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픽을 기반으로 패턴과 경향을 파악하는 사람의 시각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인포그래픽 기술을 사용하면 쉽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정보 시간을 절감을 해서 기억 지속 시간을 연장을 시켜줘요. 또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빠른 확산이 가능하기도 하죠. 인포그래픽은 다이어그램, 수학적 그래프 등과 같은 형태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는데 대중매체 등에 다양하게 이용이 되면서 더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신문은 일기예보의 지도, 기호, 통계 도표 등의 인포그래픽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과학 분야나 교통지도, 도로 표지판 등에도 인포그래픽 기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복잡한 철도 또는 지하철 노선도를 개념적으로 표현을 할 때 사용되기도 하죠. 인포그래픽의 기본 요소는 비주얼, 내용, 지식 등의 세 가지이고 색깔과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비주얼 요소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통찰 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인포그래픽 유형으로는 통계 기반, 타임라인 기반, 프로세스 기반, 위치 및 지리 기반 인포그래픽 등이 있고 서울시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 및 지자체에서 관련 활동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다시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인포그래픽이란 문자 위주의 자료, 정보, 지식을 문맥, 맥락을 파악하고 통찰력을 찾아서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서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인포그래픽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왼쪽에 있는 서술 묘사적 인포그래픽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먼저 서술 묘사적 인포그래픽을 보면
흥미롭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데이터 선택 그리고 재구성되어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설명적이고 보여지는 측면이 크죠. 이렇게 이미지로 전달이 바로 되니까요. 목표에 맞게 정보의 강약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을 볼게요. 첫 번째로 사건 상황의 패턴과 경향성을 보기가 좋고 데이터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독자의 판단과 능동적인 인식을 이끌어요. 마지막으로 근거가 강력한 그런 주장을 펼 수가 있어요. 서술 묘사적 인포그래픽의 예시를 이렇게 보면 일러스트로 표현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직접적인 표가 많이 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재미의 요소를 섞어서 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의 예시를 보면 정말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인포그래픽이에요. 인포그래픽의 장점을 다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 사람은 오감 중에 시각에서 지배적으로 정보를 받는다고 해요. 이미지는 뇌에서 글보다 더 빠르게 처리가 되고 복잡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정보의 쉬운 전달이 가능해지죠.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고 필요한 정보들이 어렵고 지루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정보들은 쉬운 전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흥미를 유발한다. 이미지는 글보다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가 있죠. 딱딱하고 재미없는 정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그런 접근 장벽을 낮출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확산시키기 좋다는 것.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핀터레스트, 요새는 인스타그램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죠. 이런 SNS를 통해서 공유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확산이 입소문을 만들고 또 전 세계로까지 확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인포그래픽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먼저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수주 및 니즈를 파악을 하고 메타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보충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 분석과 이야기를 찾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시각화 단계를 거치는데 초안을 작성을 하고 또 글쓰기, 이미지를 취합을 해요. 이것들을 모아서 전부 디자인을 하고 나서 시안 작성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검증 단계를 거치는데 아까 앞쪽에서 디자인한 것들을 검토하고 수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앞쪽에서 인포그래픽 예시를 몇 개를 보셨는데 인포그래픽에서는 그런 그래픽도 중요하지만 컬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포그래픽의 컬러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주제에 어울리는 색 팔레트를 이용하는 것.
마크 고베라는 사람의 말이 있어요. 색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감성적 경험을 위한 핵심적인 도구다. 색은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감성적 경험을 주기 위한 너무너무 큰 요소가 되겠죠. 색 팔레트를 만드는 거를 볼 건데, 먼저 인포그래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자리 잡은 정보에 대한 이미지를 일깨우는 거예요. 색은 소통을 통해서 감성적인 측면과 정보 전달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응을 일으켜요. 그리고 색은 정보의 의미와 감성을 다차원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색 팔레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에 맞는 색 팔레트를 뽑아낸 거예요. 색 팔레트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이 삼성 스마트 PC에 관한 광고 내용이 하나 있는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한다면 쉽게 로고 색을 활용하는 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삼성전자의 로고가 이렇게 생겼죠. 삼성전자의 주조색은 이 푸른색 계열이에요. 신뢰를 나타내는 컬러가 푸른색이라고 하죠.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한 김대리의 스마트한 하루, 이걸 보면 주조색은 블루를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그레이나 화이트, 블랙 이런 모노톤을 사용을 해서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표현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색 팔레트를 만들 때 이미지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남자 하면 푸른색, 여자 하면 붉은색, 어릴 때부터 딱 인식이 되어져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를 붉은색, 여자를 푸른색으로 표현을 한다면 정보 인지에 혼란이 조금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정한 주제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이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색 선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미지를 검색을 하고, 주조색이나 강조색을 선정을 해서 아까 봤듯이 색 팔레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단어 혹은 주제에 대해서 인지하는 그런 보편적인 색을 알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키워드의 상징적인 색을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구글 창을 제가 넣어 놨는데, 구글 이 검색 창에 밸런타인데이라고 쳐보면 이렇게 다 붉은 계열의 이미지들이 나오죠. 이 붉은 계열의 이미지들을 뽑아서 옆에 색 팔레트를 만든 게 이 컬러들이에요. 컬러 팔레트는 뽑아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누구나 딱 봤을 때 밸런타인데이 하면 떠오르는 색깔들, 이런 붉은 계열의 색들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걸 볼까요? 또 검색창에 이번엔 긍정이라는 단어를 써봤어요. 긍정이라고 단어를 치면 나오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보통 긍정이라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옐로우 계열의 컬러들이거든요. 그리고 푸른 계열의 컬러들.
푸른색이 보통 신뢰의 의미도 있지만, 앞에서 아까 봤던 삼성 로고처럼요. 신뢰의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긍정의 의미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에 대한 컬러를 뽑아 놓은 게 이 오른쪽에 있는 옐로우부터 그린, 블루 계열의 이 컬러들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제 작업을 해야 할 게 나를 표현하는 인포그래픽 작업을 할 거잖아요. 먼저 내가 좋아하는 색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와 어울리는 단어들, 나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미지 검색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컬러를 사용을 할 때 컬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너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 숫자 제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적혀 있는데, 인지 심리학자인 조지 아미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작업 기억에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용량 제한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색은 문자와 달리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더 적은 색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컬러를 앞쪽에서 봤던 것처럼 나를 생각하면서 나에 맞는 컬러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고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럼 일러스트로 작업한 인포그래픽 포스터들을 한번 훑어볼게요. 이거는 스케이트보드에 관한 포스터 작업물이에요. 뭐 왼쪽에 데크의 구조부터 해서 휠의 크기, 뭐 등등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한 거. 그리고 이건 캠핑에 관한 포스터. 보시면 컬러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주조색은 딱 정해져 있는 게 보이시죠? 크게 블루 계열과 브라운 계열,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사용을 했죠. 이건 커피에 관한 포스터. 이거는 색채에 관한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이건 코리안 라면 해갖고 우리나라에 있는 라면을 조사한 포스터. 보면 그래프들과 다 같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건 바우하우스에 관한 포스터. 이거는 종이에 관한 포스터. 이건 실크 스크린 프린팅에 대한 포스터 작업물이에요. 이거는 북바인딩에 관한 포스터. 이거는 원숭이 종류에 관해서 조사한 포스터예요. 이거는 스시를 나열한 포스터. 이거는 달걀과 맛있는 달걀 요리해서 만든 포스터예요. 달걀인데 이렇게 재미있는 요소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맥주의 모든 것 해서 포스터를 만든 거. 이것도 다 어찌 보면 그래프 작업이에요. 왼쪽에는 에일, 오른쪽에는 라거 해서 나눈 것들이죠. 그리고 이건 자전거에 관한 포스터.
이건 카메라에 관한 포스터. 이건 홍차에 관한 포스터예요. 이거는 피자에 관한 포스터. 이건 레코드 플레이어에 관한 포스터. 다시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서부터 볼 거는 그 달의 인물을 한 명씩 선정을 해서 인터뷰를 한 후에,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한 인포그래픽 작업을 한 거예요. 먼저 보시면은, 이거 끌게요. 첫 번째로 있는 분은 크래프트원이라는 맥주를 만드는 곳이에요. 홍대에 있는 가게인데, 크래프트원이라는 정현철 대표의 설명을 하는 그런 인포그래픽 포스터예요. 보시면은 컬러를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블루톤과 옐로우톤,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 여기에 보면 매일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 나에 관한 것들 쫙 나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맥주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소중한 물건들 해서 브루하우스, 양조 설비에 관한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의 일상에 관한 거, 그리고 양력에 관한 것도 다 있고, 이건 음악가 단편선이라는 사람의 소개 포스터인데요. 여기도 양력과 그리고 이 단편선과 선원들이라는 이 그룹에 관한 설명도 간략하게 써져 있고, 보시면 여기 매일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관한 일러스트들이 다 그려져 있고, 보시면 글이 길지가 않아요. 글은 최대한 짤막짤막하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이런 글들만 적어 주시고, 그리고 일러스트를 많이 활용한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걸 보시면 쇼콜라티의 정지윤이라는 사람의 포스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일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과 소중한 것들의 일러스트가 쫙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고 컬러도 이 핑크 계열과 보라 계열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이 사람 것도 보시면은 크게 컬러는 핑크 계열, 블루 계열 이렇게 나눠서 그려져 있고 여기에 소중한 것들의 반려동물의 일러스트도 있네요. 그리고 뭐 기타도 있고 가방도 있고 매일 차고 다니는 그런 시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인포그래픽 작업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려 넣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건 토이 디자이너의 포스터. 이분도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갖고 다니는 것들, 나이키 지갑도 이렇게 그려줬고, 이분이 갖고 다니는 시계도 그려줬고, 맥북 프로, 그리고 뭐 오토바이 등등 스타워즈 이렇게 다 그려줬고, 컬러는 크게 이렇게 옐로우와 오렌지 컬러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다음 거는 키티버니 포니 디렉터인 이 디자이너의 포스터예요. 이거는 컬러가 레드 계열과 블루 계열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이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러스트들로 다 표현을 해줬고 밑에 보면 공통으로 다 일상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아이콘과 같이 간략하게 글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좋아하는 것과 매일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 블루 계열과 오렌지 계열, 브라운 계열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이 사람은 오보이라는 매거진의 편집장. 이 오보이라는 책 자체가 딱 떠오르는 컬러가 그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과 브라운 계열로 컬러를 표현을 해줬죠. 그리고 로로라는 브랜드의 대표. 이 대표의 컬러도 이렇게 오렌지 계열과 블루 계열 사용을 했고 일러스트도 똑같이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일러스트도 성실화랑 이분의 포스터인데 여기도 매일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 핑크 계열, 소중한 물건들 블루 계열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예술가 이분도 레드 계열과 그리고 그레이 계열로 표현을 해줬고 이거는 조금 아까 앞부분에 있는 그림과 좀 다른 스타일의 일러스트가 나왔죠. 여기서부터는 이 일러스트 스타일의 포스터들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다시 볼게요. 아까 앞부분에서 봤던 것보다는 일러스트가 조금 적어졌죠. 개수가. 일러스트가 조금 적어졌고 그리고 이런 그래프들 표들이 조금 더 눈에 더 보이죠. 이 아래도 있고요. 컬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옐로우 톤과 뭐 브라운 톤 이렇게 컬러를 한 3, 4가지 정도 사용을 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조의 포스터인데 레드 계열을 베다에 쓰고 그리고 뭐 블루 계열, 브라운 계열 이렇게 컬러를 썼네요. 보면 뭐 요조가 타투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타투에 관한 일러스트도 이렇게 그려줬고 그리고 이런 뭐 스케줄에 관한 것도 표로 그려줬고
이 아래 부분에도 표가 여러 개가 있네요. 이런 것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도 레드와 그레이 계열로 표현을 해줬고, 이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도 뭐 옐로우 계열과 블랙, 그레이를 사용을 했네요. 이 사람이 작업한 뭐 앨범 작업물들도 여기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땡스북스의 대표 이분도 이렇게 옐로우 계열로 다 컬러를 사용을 해줬어요. 이거는 블루와 브라운 계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보시면 이렇게 원그래프 같은데 일러스트도 활용을 하면 눈에 훨씬 잘 띄겠죠. 이렇게 숫자와 만약에 글자만 있는 것보다 여기에 뭐 숫자 70%에 여기 뭐 소주, 맥주 글자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일러스트로 표현을 하는 게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 봐도 눈에 확 띄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지금 다른 디자이너들이 작업한 인포그래픽 작업물들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작업하게 될 그런 자기소개 인포그래픽 작업에 이것들을 참고를 하면 너무너무 좋을 만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모아온 거예요. 이거를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컬러를 꼭 정해주는 거. 컬러 팔레트를 정해주는 게 아무래도 작업을 할 때 컬러를 정하는데 혼란스럽지가 않을 거예요. 컬러를 이렇게 꼭 정해주시고, 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단어로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씩 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선배들이 작업한 인포그래픽 작업물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은 졸업을 한 선배들인데 예전에 작업을 했던 거니까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자유주제로 한 포스터였는데 포스터 먼저 볼게요. 나만의 배지 만들기라고 해서 배지 만드는 제작 순서 같은 거를 설명을 하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여기 밑에 금속 배지 제작 순서 해서 이런 아이콘들도 그려서 넣어줬고, 그리고 전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페이지 자체가 배지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주도에 관한 인포그래픽을 그린 거예요. 보시면 왼쪽에 제주도의 지도가 간략하게 그려져 있고 해수욕장 위치를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 오른쪽 면에 일러스트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건 파스타의 종류에 관한 포스터를 제작한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숏 파스타 종류를 다 나열을 해서 일러스트로 만들어줬고, 오른쪽에는 롱 파스타 종류를 나열을 해서 그려줬죠.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본인이 다니는 그 교회를 인포그래픽으로 이렇게 포스터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층층마다 1층, 2층, 3층 해서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줬어요. 이건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고양이를 또 키우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고양이 종류에 관한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이 포스터는 만화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였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작할 자기소개 인포그래픽 포스터예요. 이 친구는 여기 이름 적혀 있죠. 유하나라는 친구가 작업한 포스터인데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일러스트로 그려줬고, 그리고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과 그리고 갖고 있는 자격증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내가 키우는 동물에 관한 일러스트도 그려줬고, 그리고 이렇게 원형 그래프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또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툴에 관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인디자인 등등 이런 것들 내가 얼마나 활용을 잘 하는지 이렇게 표로 구성을 해주고, 이 친구는 학생조교였던 친구인데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줬던 그 포스터들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기는 있죠. 그거를 샘플링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 모습을 이렇게 일러스트로 그려줬고, 그리고 나에 대한 스케줄, 프로필 이런 것들을 다 적어줬어요. 이 학생도 본인의 일러스트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보시면은 학생들마다 만들어 놓은 이 자기의 모습, 일러스트의 스타일이 다들 다르죠. 이 친구도 이렇게 나의 스킬을 간단한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줬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도 이 친구는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모든 작업물들이 전부 다 게임에 관련된 그런 작업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도 게임의 한 화면처럼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게임 아이콘인 자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또 게임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이런 아이콘들도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 친구는 토이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래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모습을 토이스토리에 빗대어서 만들었고, 그리고 숫자를 좀 이렇게 크게 확대를 시켜가지고 포인트로 활용을 하면서 눈에 잘 띄게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 친구도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의 한 화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이거는 근데 글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글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작업한 작업물은 또 이 친구는 우주선을 좋아하는 친구래요. 우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서 이렇게 본인의 모습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본인이 사용할 줄 아는 언어들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나의 강점이니까. 그쵸?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일러스트로 이렇게 그려주고, 스파이더맨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쵸? 그리고 내가 잘하는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것들, 이런 스킬들을 우주의 이런 행성들을 크기를 비교를 해서 나타내 줬어요. 이 친구는 본인의 모습을 그런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 얼굴을 보면은 입 아래에 이렇게 점이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에 점을 찍어서 나를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캐릭터에 나와 있는 이런 아이콘들을 사용을 해줬고, 꼭 내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얼굴로 꼭 일러스트로 표현을 해야 하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이 캐릭터로 나를 빗대어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겠죠. 이 친구는 컨셉이 우리 장난감 있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장난감들.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똑똑 띄어가지고 조립하는 장난감. 그 컨셉으로 해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게임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줬고, 그리고 내 학력에 관한 것도 이렇게 모자로 표현을 해줬고, 이 친구는 얼굴을 이렇게 위 상단에 넣고 자기소개서를 만들었는데, 정말 이 친구는 이렇게 정말 생겼어요. 이렇게 똑같이 본인의 얼굴을 일러스트로 만들어줬고, 그리고 나의 소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손으로 표현을 해줬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스킬들도 이런 원그래프로 나타내줬고, 여기도 원그래프가 있죠. 다시 하나씩 볼게요.
자, 잘 보셨나요? 이렇게 나의 얼굴이나 모습들을 일러스트로 그려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것들 모두 다 괜찮아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메인 이미지를 일러스트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거, 글로 써놓은 자기소개를 대표적인 단어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일러스트 혹은 아이콘 등으로 만들고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인포그래픽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볼게요. 제작 사이즈는 A4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제가 보여드린 그것들 외에 다양하고 최대한 많은 레퍼런스들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많이 모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참고하기에도 너무너무 좋고, 작업물들을 아무래도 눈으로 많이 보면 볼수록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디자인을 할 건지 더 뭔가 압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디자인이 어떤 건지 보면 볼수록 더 찾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모아서 그렇게 같이 보고 작업을 들어가 볼게요.